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헌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비판적 시각으로 민영삼 칼럼에서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월 19일 날 베트남과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앞두고 3월 26일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겁니다.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개헌을 정면 돌파의 수준으로 카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훨씬 이 앞으로 7공화국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맡겨질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세종대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결정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말로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개헌 발의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국면 전환용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용이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을 계속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를 해봤자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명시된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정족수는 과반 출석의 과반이 아닌 특별 의견 정족수입니다.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발의안이 대통령 정부의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만 116석입니다. 100석이 넘습니다. 3분의 1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무슨 평화당이 다 찬성을 해줘도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있고 더더구나 평화당도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20석 가지고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발의하고자 개헌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내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국면 전환용이고 지방선거용이고 지지층 결집용이고 국정 동력의 추진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가 북핵 문제가 비핵화의 어떤 그 타결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개헌 문제를 이슈화해 가지고 이걸로 야당을 무력화시키면서 야당과 싸우면서 국민 지지층에게 국민도 아닙니다. 지지층입니다. 지지층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와 그 정치적 의도와 이런 거 포함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문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역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제대로 성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성한 대통령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김대중 대통령과 YS 대통령 계시군요. 그분들은 뭐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워낙 민주화의 두 영웅이시고 또 업적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뭐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본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도 권력으로, 대통령의 권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가질 수 있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좀 이제 고치자 하는 것이 저는 온 국민의 성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촛불의 민심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지,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세종대왕처럼 다 선의로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임기만 4년 중임제로 하자.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 임기를 5년을 8년으로 늘려주는 것 말고 더 뭐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 50%대까지 갔다가 70%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기술자들이 아주 정략적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갖다가 촥촥 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에 호남의 인사폭탄을 통해서 호남 여론을 딱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기술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영선 관람에서는. 보십시오. 역대 어느 정권도요, 정말 TK 정권도 TK 인사들을 이렇게 집중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호남의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이 빅10의 최고 권력을 정말로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이렇게 몇 명 빼놓고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전부 다 한 10 중요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포스트라고 보여지는 실세 권력은 따로 실세 참모들은 따로 있지만은 아무튼 국무총리부터 호남 이쪽에 한 10석을 줘가지고 호남 민심은 이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폭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호남이 95% 지지 아닙니까? 좀 얘기 아무튼 옆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믿고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어찌됐건 간에 야4당이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어찌됐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빨리 안 한다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거 국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또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넣고 무슨 혁명을 넣고 그 역사적 평가가 나온 뒤에 먼 훗날 신문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프랑스 헌법 전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프랑스가 근원이 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정신이 프랑스 헌법 전문에 있습니까? 무슨 촛불 넣는다. 5.18은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민주적 가장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온 국민의 역사적 평가가 나온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장직 교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특정 세력의 어떤 특정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조직 원리, 정부의 조직 구성, 그리고 온 국민이 수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가치를 집어넣는 거라고 일갈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는 잘못된 거다. 물론 야당이 이 헌법 대통령의 발의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빨리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사당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야사당 대표들과 만나서 좀 개헌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개헌안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개헌안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기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야지. 대통령제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니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가가지고 중국집 가서 그래 마음대로 시켜 먹어. 나는 짜장면 먹을게 하면은 그 직원들이 다 짜장면 시키지 뭐 탕수육 시키겠어요? 그것이 바로 재앙적 사장이고 재앙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당이 찍소리도 못하고 4년 중임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고 무슨 서민의 품속으로 간다고 하면서 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의 그 선동적인 문학적인 그런 각종 연설물로 말잔치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한테 전부 립서비스만 해놓고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 나온 김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외교안보부터 사드 중국이 보복해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 때 대거 중국의 유커들이 관람 왔습니까? 유커들이요 2017년도 417만 명이 왔던 전년도 417만 명의 그 방한했던 유커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시진핑이 그거 해줬습니까? 지금 경제 손실이 4조 이상 5조에 각각 육박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외교 중국에 가셔가지고 혼자 혼밥하시고 그 수모 당하고 와서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남북 문제요? 바로 통일이 될 줄 아십니까? 지금 김정은이 속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 핵을 수십 년간 북핵을 연구했던 전문가들은요. 전부 걱정과 우려의 일변도입니다. 국내 경제요. 각종 해난 사고, 화재 사고. 왜 가서 눈물 안 흘리십니까? 엊그저께 3월 6일만 해도요. 통영에서 배 실종 사고로 전복돼서 8명이 사망 실종됐어요. 2월 말에는 완도 앞바다에서 또 몇몇 배가 탐사돼서 또 15명이 또 사망 실종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낚싯배 그때 15명 그거 했지 않습니까? 연초에. 제천 화재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각종 화재 사고, 각종 사고, 해운대 곤돌라 추락 사고 120명이 넘는 이 국민, 안타까운 우리 국민이요. 생명을 잃었고 실종되고 했습니다. 이래도 호남의 인사폭탄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95%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이 60% 후반대 70%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주 사용자들은 전부 다 수탈자, 가해자로 지금 낙인 찍혀가지고 오히려 아르바이트 학생들, 어르신들 일자리 잃고 청년들 지금 실업률이 지금 10%에 육박되고 푸드트럭이요? 일자리 세금으로 해서 푸드트럭 엊그저께 청년 일자리를 했다는 푸드트럭 석 대 중에 한 대 남고 지금 다 폐업했답니다. 청년 일자리 대통령 1호 공약이었잖아요. 일자리 대통령 된다고. 청와대 백보드 설치해놓은 거 그거 어디 갔습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저 이 신기루 같은 지지율 믿고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세종대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겁니까? 물론 한반도에 정말 이기로 다가온 북의 핵시설 또는 김정은 지도부의 폭격을 미국의 폭격으로 발생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선 막았다는 것은 일단 평가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에서 전쟁 안 나가게 해야지 전쟁 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천적인 과제는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에 비핵화입니다. 그래야만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만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손만대 우리가 경제 소강국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막았다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일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4월에 남아있는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거기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압니까? 지금 정말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 이렇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매년 찾아오는 조류독감, 고병원성 조류독감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진 줄 알았다. 한 달 동안 지금 잠복됐더니 지금 다시 평택, 여주, 아산 다시 지금 또 해서 일시적 이동 중지 명령 지금 내려서 지금 산란 농가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왜 안 가보십니까? 예?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축산물 살처분하고 가슴 아파한 그 산란 농가들 왜 또 대통령 안 가보세요? 이제 쇼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들 기대심리만 부황부황하게 만들어 놓고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이미지 정치 그만하시고요. 정말 국립민복을 위한 특정 세력, 특정 이념, 특정 진보 세력, 특정 지지층을 위한 분열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이 정말 칭송하고 박수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 발의하시는 것 통 크게 중지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정말 통합의 대통령으로서 분열의 대통령으로서 어느 한쪽 편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국정 운영에 더 큰 동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야당의 진정한 협조, 협치를 이끌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다 내놓고 대통령을 오히려 대통령 뒤로 물러나십시오 라고 하는 청와대 압박 정책을 쓰는 것이 바로 각 야사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빨리 개헌안을 국회에서 합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대통령의 권력 분산입니다. 상권 분립, 말로 상권 분립이지 대통령이 무슨 대법원, 사법부에 다 영향력 미치고 국회에 다는 지시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이거 폐지돼야 합니다. 그게 7공화국을 여는 개헌안의 첫 번째 골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